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2라운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2013-2014 시즌을 앞두고 펼쳐진 드래프트에서 그 직전 드래프트가 94년생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좋은 지명을 했고, 이때 7순위였던 김민정 선수가 남아있고 김한비 선수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근데 6픽, 7픽인데 1라운더, 2라운더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같은 팀이 뽑는데. 나머지 1라운더들은 강희슬, 최희샘, 구슬, 유승희, 양인영이 95년생이긴 한데 94랑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 시즌부터 얘기를 할게요. 7순위에 한림 성심대 출신의 강계리가 지명돼요. 강계리는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1군에 235경기를 총 뛰었고요. 평균 17분 36초를 출전했고요. 제가 강계리 선수는 지난 시즌 중에 주제로 다루기도 했는데, 강계리 선수 같은 경우는 슛 성공률이나 어시스트나 출전 시간 대비로 봤을 때 수비나 뭐나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팀 분위기도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 선수라면 결국에는 관객과의 호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농구를 왜 잘해야 돼? 그래야 관객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계리는 진짜 프로 선수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남아서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는 출전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시간 대비 효율로 따져보면 다른 수치가 나오실 거예요. 저는 외려 강계리 선수를 왜 안 쓰는지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하나원큐가 3위를 했던 시즌이 있죠. 그때도 20분 정도를 강계리가 뛰었어요. 그리고 강계리 선수를 이적시키더니 다시 또 암흑기가 와요. 자, 보시다시피 다 당시 지명팀 기준이에요. 10순위로 신한은행이 서수빈을 뽑아요. 서수빈은 신한은행에서는 안 돼가지고 잘렸던 선수죠. 근데 하나원큐가 데려가더니, 그때 당시 KB 하나가 데려가더니 4년 동안 1군에서 122경기를 뛰고요. 평균 10분 19초를 출전했는데, 뭐 많은 출전 시간도 아니고 주전 선수도 아니었고 그냥 식스맨급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노를 되게 잘 받았어요. 나중에는 전문 수비수가 되긴 했는데 역대 통산 3점슛 순위에 올라와 있는 한채진이나 강하정을 주로 수비했고요.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첼시리 때문에 기록이 삭제되긴 했지만 2등 했을 때 올해는 못 갔어요. 거의 팀의 주전급으로 뛰었었죠. 제가 처음에 서수빈 선수를 보고 느낀 게, 아니 저런데 신한은 왜 풀었으며, 특히 신한한테 강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 가드 없어가지고 미칠 노릇인데 안 된다고 풀어놓은 선수가 신한을 잡고 있으니, 당시에 좋은 평이 많았는데 기존 하나은행 가드들이 복귀하면서 볼륨이 죽었죠. 그때부터. 박종청 감독도 사실은 선수가 없어서 쓴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선수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재능이 없기는 해요. 제일 소질 없는 선수긴 해요. 근데 그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백업으로는 쓸만한 정도? 같은 해 12순위가 하나원큐가 지명한 백지은입니다. 1군 260경기를 평균 19분 4초 출전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갔다 왔었고요. 무릎 부상 때문에 빠른 은퇴를 했지만 지금 감독님이 되셨죠. 선수로 있을 때 하나은행은 쭉 백지연을 주전으로 갔어요. 언더사이즈를 감수하면서도 솔직히 더 나은 멤버도 없긴 했지만 백지연 주전으로 꽤 오랜 시간을 갔던 걸 보면은, 이것도 12순위 거의 마지막 순위에 뽑혔다는 거는 대학 선수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드래프트 9순위에 김아름이 뽑혀요. 1군에 191경기 19분 8초를 출전하는데요. 3점슛 성공 개수에서 시즌 2위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부상 때문에 좀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삼성에 가서 재활에 성공한다면 다시 또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아산에서 했던 박신자컵에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눈에 띈 케이스죠. 그 전까지 신한에서는 박혜미가 좀 더 평가를 잘 받는 경우였죠. 그리고 그 다음 10순위로 또 하나은행이 이수연을 지명하는데 1군에서 79경기 8분 30초. 출전 시간도 되게 적어요. 처음으로 10분이 안 되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수연의 경우는 왜 넣었냐면 대려 1군 뛰던 선수보다 평가가 좋기도 했어요.
처음에 박지수 선수가 그땐 신인이어서 그런 거지만 박지수 수비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고 포스트업, 미들라인, 3점슛, 페이스업 다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면 되게 좋았던 선수예요. 부상 때문에 빠른 은퇴를 했던 게 아쉽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가 둘이 더 있었다는 거. 그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2라운드에서 이 정도를 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2015년, 2016년 시즌을 앞두고 펼쳐진 드래프트에서 8순위로 이사빈,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이민지였죠. 1군에서 117경기 7분 16초를 뛰었고요. 삼성에 있는 동안은 부상 때문에 거의 보기가 어려웠고 BNK에 있는 동안은 처음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나 했지만 점점 건강 문제가 드러났죠. 그런데 왜 넣었냐? 신한이 그 가드가 없어서 고생할 때 이사빈 선수를 선발하면서 주전 기용을 했고 부상당하기 전까지 이사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인데 수비력도 좋았고요. BNK에서 나오는 얘기가 3번 수비할 선수가 없는데 왜 이사빈을 안 잡아줬냐, 얼마나 한다고,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사빈 선수는 2라운드에서 뽑은 것 치고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고요. 같은 해 9순위 하나은행의 김지영, 지금까지 나온 선수 중에 제일 많아요. 1군 242경기 19분 18초를 뛰었고요. 2라운드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신한은행 이적해서도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고요. 그 가드 많은 팀에서도 김지영 선수는 2년차에 갑자기 주전이 되면서 신인을 저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 놀라워했던 선수고요. 그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볼륨이 죽은 모습이 있었죠. 김희슬, 신지현이 복귀하면서 가드가 나눠지니까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거의 2번 출장을 했단 말이에요. 2번 출장을 하는데 신지현 백업 정도? 이 정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점은 2라운더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있다는 점이죠. 3라운더입니다. 김예진 16순위로 뽑혔고요. 1군에 129경기 14분 24초를 출전했죠. 김예진 선수도 부상 때문에 계속 안 풀린 경우에요. 처음에는 3&D가 되지 않을까 주목도 했어요. 왜냐면 퓨처스리그나 박신자컵에서는 슛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1군에서는 그 정도가 결국에는 안 됐고 하나은행에서 마지막 시즌에 스틸왕까지 가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수비 문제는 처음에 김예진 선수를 봤을 때도 수비가 좋다는 거는 다들 생각을 했고 하나은행에서 못 잡을 때도 그럼 이제 수비는 누가 해?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니까 김지영 선수나 김예진 선수나 둘 다. 그리고 KB가 부상자가 많아서였긴 했지만 KB에서도 뎁스가 있는 팀을 갔는데도 어느 정도 기회를 꾸준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김예진은 거의 뭐 3라운드의 신화라고 봐도 무방해요. 3라운드가 이 정도까지 살아남아서 1군 경기를 출장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자, 그 다음 2016, 2017 시즌 실순위의 이혜미. 늘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1군에 별다른 족적을 못 남기고 은퇴를 택했기 때문에 82경기 7분 24초 출전했는데 2라운드에서 뽑은 것 치고는 그래도 박신자컵이나 2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1군도 기대는 좀 했을 건데 결국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늘까 말까 진짜 고민했지만 2라운더니까 2라운더가 첫 FA를 맞이할 때까지 살아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살아남은 걸 봐서 그 같은 해 1라운더들보다 어느 정도 나은 모습이 있으면 꼽았기 때문에 이혜미 선수도 일단 꼽아봤어요. 2018년, 2019년 드래프트. 자, 신한은행이 8순위로 김하나 선수를 뽑았고요. 1군 52경기 10분 54초 출전.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중간에 시즌아웃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백업 센터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원큐에 오면서부터 기회를 받게 된 선수인데 지지난 시즌 양인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김하나 선수 빠지면 당장 힘들어지긴 했죠. 양인영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트리플잼 MVP도 받는 등 다른 팀 1라운더들보다도 어느 정도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발을 했고요. 아직까지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출전 경기 수는 적어요. 9순위 이채은. 이 선수도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경우인데 1군 60경기 5분 25초 출전. 그런데 왜 넣었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다가 부상 때문에 안 되나 했어요. 그런데 KB로 이적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경기를 더 많이 뛰는 거예요. 물론 부상 때문에 공백이 있긴 했지만 기존에 이해주 선수도 있고 한데 거기서 경기를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고 9순위가 저 정도 뛰면은 같은 해 1라운드 픽된 선수들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거예요. 그래서 선발하게 됐어요. 자, 2019년, 2020년 드래프트인데요. 이 드래프트가 대박입니다. 이걸 보면 대학 선수들을 얼마나 간과하는지가 보이고, 이 선수들이 대학을 갈 때는 안 돼서 간 것도 있지만 순전히 그냥 진학을 희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학 안 하고 그냥 고졸로 프로 갔다가 프로에서 안 되면 그야말로 졸업장 하나도 없이 사회에 던져지는 건데, 그것보다는 대학을 진학해서 자격증이라도 취득해두고 이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하기도 해요. 그런데 강유림이 9순인데 1군 120경기 29분 27초 신인왕 출신이고요. 그래서 하나원큐에서 강유림을 삼성에 보냈을 때 왜 보냈냐고 말이 되게 많았고요. 결국에는 국가대표에도 승선을 했고요. 3라운더의 신화입니다. 이명관인데요. 이번 시즌에 우리은행에서 거의 주전으로 활약을 하게 됐고요. 물론 박혜진 선수가 초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평균 출장 시간을 보면 그것도 아니란 걸 볼 수 있어요. 91경기 18분 41초를 출전했고요. 삼성 시절에 이미 평균 15분에 5득점을 하면서 굉장한 효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선택을 받아서 가자마자 거의 주전으로 뛰게 되죠. 제일 하위 지명인데 아주 성공적인 픽이었죠. 2020-2021 시즌 9순위 양지수 1군 66경기 11분 59초 12분이죠. 이 정도면. 양지수 선수는 왜 선발을 했냐. 물론 KB가 한동안 부상 악령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양지수 선수는 단순히 그래서만 경기를 뛰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가 선발하는 기준은 같은 어떤 1라운더들보다도 나았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1라운더도 경기 못 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선수가 많은데 2라운더가 이 정도라도 경기를 뛰었다면 저는 선발을 했고요. 그 기준에서 양지수 선수를 선발했는데 2021년, 22년 시즌 처음으로 우리은행 선수가 나와요. 김은선 1군 31경기 11분 37초를 뛰었고요.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1군 출전할 때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에이스 기질이 있다는 모습도 보였고요. 포지션이 처음에는 포워드로 등록돼서 가드로 쓰이진 않을 건가 생각을 했는데 신장이 17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지금 포지션은 가드로 등록돼 있고. 자, 9순위 이해주 선수는 왜 선발을 했냐. 1군 36경기 4분 54초 되게 적게 뛰었는데 그 적게 뛰는 와중에도 가능성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발을 했고요. 이 저연차가 1군 경기를 어느 정도라도 뛰는데 그러면 스틸픽이 맞다고 보는 거죠. 2022년, 23년 드래프트 11순위 고서연 1군 40경기 9분 19초를 뛰었고요. 1군 뛰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대형 선수가 될 거라고. 아직까지도 고서연은 왜 안 키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고서연을 안 키운 이유는 명백해요. 고서연 선수가 출전했을 때는 신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출전했거든요. 처음 가비지에서 고서연 선수를 봤을 때 그때는 가비지라서 별로 인상이 못 남겼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고서연 괜찮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아직까지 좀 가다듬어야 될 점은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주목을 받았던 BNK의 김정은보다 오히려 한 수 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영상도 다룬 적이 한 번 있죠. 제가 웬만한 다른 팀 백업 가드들보다는 일단 나은 것 같고요. 뭐 1군 가드들보다 낫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신지현 선수가 떠났고 해가지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건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보겠고요. 아직 출전 경기나 시간이 적지만 이거는 이 연차에 이 정도 뛰는 선수도 되게 드물어요. 제일 최근에 했던 드래프트예요. 2023년, 24년 드래프트인데 10순위 서진영. 처음으로 1군 출전 경력이 없는 선수를 뽑았는데 왜 뽑았냐. 이 서진영을 가지고 이하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하은 정도면 1라운드 3순위로 뽑혔고 1군 경기도 어느 정도 소화를 많이 했고 문제는 부상 중이었다는 건데 아무리 부상 중이어도 그 이하은을 데려가는데 서진영을 데려간 하나원큐가 이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신한은행이 무상으로 풀었는데 풀자마자 BNK가 바로 데려가는 거 보면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하고 맞교환이 가능했다는 거는. 그리고 김도환 감독님도 처음부터 서진영 선수를 원했다 그랬고요. 부상 중이긴 이하은이나 서진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맞교환이 됐다는 걸 보면 사실 신한은 스테이피그 뽑았던 건데 11순위 제가 뽑혔고요. 제가 6경기 뛰면서 1분 47초 제일 적은 출전 시간이에요. 서진영 출전 시간이 없고요. 왜 뽑았냐. 이 정도면 거의 가비제만 뛰지 못 뛰었다고 보는데 왜 뽑았냐.
그 가빗이 뛰는 동안 그 다른 팀 백업하고의 격차를 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리바운드 2개를 잡기도 하고 1군 야투율이 무려 66.7%나 되는 굉장한 선수예요. 예, 3개 던져서 2개 넣었어요. 그러면은 2군끼리 뜰 때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 중계 댓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결승에 신태희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은 게 패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2군 경기를 뛰고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선수도 드물 거예요. 뭐 샤켈테이라니 하나원큐는 탱크가 둘이라니 이런 말이 생기는 걸 보면은 와 2라운드 2순위 거의 마지막에 뽑힌 건데 이 정도면 완전한 스태픽이죠. 다른 팀 퓨처스에 이만큼 하는 선수가 달리 없었단 얘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스태픽이라고 봐야죠. 역할이 엄서희 선수하고 약간 겹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진 게 진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는 봐야겠죠. 구장에서 서진영 선수 부모님하고 잠깐 인사를 했는데 그 서진영 선수 부모님도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선수들은 1군에서 남긴 건 없지만 앞으로를 봐야 될 선수들이고 분명히 다른 팀 신인들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멤버들이 바뀐 6개 구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